계획하셨습니까? 범행 저지른 이유 무엇입니까? 흉기 많이 발견됐는데 범행 계획하신 겁니까? 정신질환 약 복용 중단한 이유 무엇입니까? 지난 주말 또 강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.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녹화한 영상이 또 무분별하게 지금 나돌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부분 좀 마지막 앵커이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. 자, 허지원 변호사, 먼저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피의자 모습 봤는데 이 사건 언제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에요, 이게? 사건 26일이죠. 지난 토요일 저녁 7시 반쯤부터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. 네. 30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약 2시간 40여 분가량 경찰과 대치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사건입니다. 경찰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인데요. 지금 이 피의자가 경찰에 당시 대치하면서 자신을 자해하겠다 이런 위협도 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테이저건이라든가 전기충격기를 사용해서 제압하지는 못한 상황이었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엄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, 또 치킨과 소주를 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거든요. 대치 중에요. 근데 경찰이 일단 이 사람을 대화로 설득해서 흉기를 내려놓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포라고 하죠. 이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치킨과 소주를 또 사다 주기도 했다고 하고요. 라포 우리 승재현 의원이 참 많이 얘기하는 얘기인데. 라포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앞에서는 이렇게 주의를 끌고 뒤쪽에 특공대가 출동해서 기둥 뒤로 다가가서 제압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. 결국에는 설득을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.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흉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? 모두 8점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네. 양손에 들고 있던 흉기 2점 외에도 가방 속에 6점의 흉기가 더 있었다고 하는데요. 이 사건 처음 보도됐을 때 충포 도검에 관한 관리법 위반으로 혹시 문제가 되는 사건은 아닐까 생각했지만 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들이 모두 주방용 도구였기 때문에 주방용 도구요? 네,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지 소지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은 아니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. 주방에서 쓰는 이런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? 그렇습니다. 요리 도구로 쓰는 흉기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람이 10년 전에 요리사로 일할 당시에 소지하게 된 흉기들이라고 하고 네. 낚시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차량에 싣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 상황이라고 하고요. 네. 4년 전 피의자가 조울증 진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현재 복약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 검사가 검출이 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문제는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이 범죄 현장에 대한 영상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어서 2차 피해 우려까지도 야기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피의자는 주말 저녁 주택가에서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? 이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. 금전 문제로 범행 저지른 거 맞습니까? 금전 문제가 아니고 속상해서 그런 거예요. 엄마가 저를 못 믿어줬는데 무속인한테 300만 원을 갖다 주니까 너무 속상해서 술을 먹다가 풀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안 받아줘서 그냥 소리 질렀는데 시민들이 와서 신고를 해도 경찰들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서 흉기 많이 발견됐는데 범행 계획하신 겁니까? 요리사라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다녀요. 혹시 정신질환 약 복용 중단하신 이유 무엇입니까?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에 너무 속상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. 더 이상 안 할 거고 죄송해요. 자해할 의도로 범행 저지른 거 확실합니까? 아니 없었어요. 승재현 의원, 조금 전에 허지원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고 왜 그전에 서현역 사건이나 신림동 사건이나 이 영상이 지금 인터넷에 무차별하게 돌아다니거든요. 이거 있지 않을까요? 예,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5천만 시민이 이 휴대폰을 들고 다 촬영할 수 있는 시대예요. 그래서 범죄 현장에 나오는 그 사진이 국민들 앞에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. 다만 이 사진이 범죄의 진범을 잡거나 범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정부에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. 보스턴에서 마라톤 할 때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네.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이 영상으로 그 모아서 범인을 잡았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그 영상을 정부에게 제공하는 건 가능하지만 일반 시민들한테 제공하면 그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의 명예훼손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영상은 촬영하시되 그 영상의 목적을 실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언론이나 아니면 정부에 제공하시지 절대로 유튜브나 개인의 SNS에 올리시는 일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. 물론 올릴 수 있겠지만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사건 사고 얘기까지 해봤습니다.